안녕하세요, 진아예요. 저는 20년 동안 꿈 분석을 공부했고, 먼저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그 상징을 알지 못해서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앞으로 꿈에 대해서 각각의 꿈의 사례들을 들여서 그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들을 앞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7년 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꿈 꾼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하면서부터 꿈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전에는 꿈을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꿈? 악몽만 안 꾸면 좋겠다?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상담 선생님이 꿈 꾼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해서 처음엔 되게 신기했고 꿈을 기억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 이야기니까 갑자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속마음을 확 얘기해서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네, 한 7년쯤 정도 된 것 같아요. 꿈을 기억한 지. 꿈에 대해서 상징은 잘 이해 못하지만 꿈을 기억하려고 애쓴 지 정말 7년. 잘 기억하잖아, 또자는. 네. 정말 잘 기억하고 되게 성실하게 그것들을 노트에다 필기를 기록하기도 했고 하고 또 그거를 현실에 더 적용시키는 걸 진짜 잘하잖아. 저 참 선생님한테 묻고 싶었던 것 중에 먼저 꿈이 뭔가요? 꿈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왜 요즘에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를 되게 많이 사람들이 써요. 너 트라우마 있구나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그죠. 요즘에는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의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아는데,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식 차원이 있고 자기가 미처 모르지만 나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크기의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서 왜 우리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엄마 어쩌고저쩌고 짜증나게 하면 이렇게 막 확 치받쳐 오르는 확 올라오는 확 올라오잖아. 엄마 이거 좀 찡얼찡얼 거리거나 특히 가족한테 제일 많이 올라오잖아. 그게 나도 모르는 데가 욱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데가 막 내 속에 정말 여러 마리의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짐승이 무의식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내 속에 있지만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왜 누가 한마디 했는데 막 너무 짜증난 확 올라오는 그 확 올라오는 그 에너지.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나는 근데 이게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나 미쳤었나 봐. 이 사람들 그러면 나 그때 미쳤었나 봐. 이러는 게 그 무의식의 어떤 한 축이지. 근데 그 무의식은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지하 세계, 저승,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해. 나도 모르는 나를 사실은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지.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상상하기도 하지만 일단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의식화시키는 과정이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인데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밤마다 나한테 이렇게 똑똑 너가 지금 이래라고 알려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난 꿈을 진짜 많이 꿨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7살 때 꿈도 기억이 난다. 진짜. 이런 센서가 엄청 잘 발달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하고 의식이 이 접촉이 잘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 분석을 하기 전에도. 내가 아주 기억나는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때 엄청 더러운 화장실인 거야.
그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엄청 더러운 화장실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에 완전히 그 온 벽하고 그 네. 넘쳐가지고도 똥이 가득해. 문을 딱 열면 그 똥이 가득해서 내가 너무 문을 열고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다른 데도 문을 열어도 또 차 있어. 다 열어보고 다 차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물 한 번 이렇게 확 바가지로 뿌리고 다시 돌아서는 이게 내가 중학교 때 꿈이에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엄청 오래됐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생생했고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꾸는 꿈이나 어릴 때 꾼 꿈일수록 사실은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은 되게 중요해요. 어머, 그렇군요. 애들이 꿈꿨다고 얘기하면 막 그치. 되게, 우리는 잘 아니 뭐 그냥 개꿈이야. 악몽 그냥 꿀 수도 있어 하고 넘기는데 아니군요.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태몽이면 태몽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영혼에 관한 그런 꿈, 여정의 정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 뭐 이럴 때는 내 방향에 관한 꿈이에요. 그죠. 진로가 계속 네. 막 생기고 결정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5살 때 이제 부모 교육을 하러 어딜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그 꿈을 분석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꿈을 그때부터 이제 내 꿈을 계속 분석을 했죠. 그분하고 그래서 거의 6년 동안 그 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 꿈을 계속 보고 주변 사람들 꿈을 계속 듣고 하면서 꿈의 세계가 계속 펼쳐지는 그래서 그 꿈과 내 현실을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은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왕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죠. 꿈 가지고 상담하실 때 계속 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거의 꿈이 나는 이제 상담을 꿈으로 하고 그게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꿈을 그렇게 꾸는 이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그 무의식이 의식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오는 그런 방식이고,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그걸 내가 너무 명쾌하게 아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이게 뭐지? 막 엉켜있고 여러 개가 막 엉켜있고 그 실타래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 이제 꿈이 잘 알려주거든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꿈을 쫓아가면 사실은 가장 나의 지름길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나한테 알려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가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딱 알려주고 방향을 내가 남으로 가고 싶은지 북으로 가고 싶은지 그 꿈이 나의 나침판인 거예요. 근데 나침판이라고도 생각하면 좋고 난 나침반보다 요즘에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그거 저도 되게 공감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꿈이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제 남편도 꿈을 꾸잖아요. 제 남편이 이직할 때마다 꾸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차와 안 달려있는 차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완전 다르겠죠. 완전.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꿈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은 나만의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스킬이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말을 해도 내가 그 길을 찾아가기가 힘들지만 이 내비게이션과 내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면 정확하게 걔가 말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 그게 되게 엄청난 내 삶의 그 여정을 좀 당길 수 있는 저는 그렇다고 꼭 생각해요. 도움 받는 측면이 훨씬 많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의식은 의식보다 몇 배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했대. 우리 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있는 지하 자원 같은? 그러니까 석유 같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자원이에요? 내가 자원.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천연 자원 같은 거. 근데 내가 가공하면은 이게 무엇이 될지 모르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네. 활용할 수 있고 이게 근데 이 꿈이 네. 되게 선하거든. 그래요? 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게는- 지혜롭고 선하고 네. 그리고 그 방향이 꿈을 꾸는 사람과 주변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을 제시해.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사실 크게 내가 어그러지는 거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경험이 또 제 그렇군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네. 탈무드에서는 꿈은 이제 신이 매일 밤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그걸 봉투도 뜯지 않은 채서 버린다라는 말도 있는 거야. 근데 그죠. 우리 그 연애 편지를 엄청 쌓아놓고 네. 너무 무시하는 거지. 사실은 안 뜯었고. 신이 나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이 근데 우리한테 잘못되라고 절대 안 낼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함부로 하냐면 이게 있잖아. 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거는 상징을 몰라서 그래. 상징. 그러니까 시 언어가 있어요. 꿈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약간 시 언어랑 같아. 그래서 은유와 상징 그리고 살짝 꼬아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으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약간 비밀 기밀 문서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독해요? 보물섬 지도? 만약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은 난 그렇게 감춰놓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물 지도를 그렇지. 주긴 줬는데 그렇지. 해독을 못해. 그렇지. 네. 시는 있잖아. 그렇게 네.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왜 때. 쉽게 안 알려주시나요? 쉽게 알려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는 우리가 쓰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야. 걔네가 수준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들이 하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직선적인 언어 갖고는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상징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해하려면 또 공부를 그렇죠. 그 관심을 가지고 애정도 가져야 맞아요.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맞아요. 이게 좀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우리가 있잖아. 우리 사고로 그걸 다 이해하면은 애쓰지 않고 우리 수준에 머무르는 메시지가 될 거잖아. 예, 그래서 약간 난이도 높게 주시고 너 이거 한번 알아내서 이렇게 가봐 이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런 그 신이 예. 그 우리의 이 낮은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거지. 그 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거를 애써서 예. 이제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내 현실에 땅으로 가져오는 게 현실에 가져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야지 그들이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 그렇네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가는 거의 우리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잘 하는 게 그 사람 의식 레벨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그 층이 여러 층이면서 우리가 왜 내가 이제 꿈 분석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꼭 꿈 해몽?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약간 나 기분이 나쁘다? 네. 꿈 해몽은 사실 여기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죠. 그렇게 그 해몽이 아닌 거죠. 1대1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오면 뭐 어떻다. 네. 뭐 나오면 어떻다. 이렇지 않거든. 네.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고유의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의 고유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에 대한 호랑이 꿈이 나왔다? 그러면 호랑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사람마다 다 너무너무 이미지가 다르고 그 이미지를 차용한단 말이야. 그 꿈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만 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는 잘 모르는 거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일반화되지 않고 융합파 이런 것들이 막 퍼지지 않는 게 그래서 그래. 이게 되게 독특한 분야인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 꿈을 하나씩 제 꿈이나 아니면 또자 꿈이나 뭐 제 주변 사람들 꿈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면서 사례들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근데 꿈은 그 당사자한테 호랑이가 어땠나요? 라는 또 정보가 좀 있어야지 선생님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텐데 예를 그죠? 들어서 이거는 그 사람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그
그 사람한테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꿈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게 하는 실마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자기 자신이 죽거나 누구를 죽이는 꿈이거나 죽음에 대한 꿈을 꿨을 때 제일 많이 놀라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죽는 꿈은 정말 되게 좋은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죽는 꿈 꿨어 엉엉엉 울고 많이 꾸죠. 네. 인디언들이 부모를 죽이는 꿈을 꿔면 파티를 해준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엄마와 내가 한 번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죽인다는 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엄마를 극복하고 엄마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내 세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죽잖아. 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죽고 그 죽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꾼 꿈이 20살 때 꾼 꿈이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어긋났는 거야 땅이 어긋났는데 그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 내가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 손을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꽝 부딪혔대.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안에 다 묻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은 그걸 아시니까 기분이 좋지. 다른 사람들은 놀래서. 근데 또 약간 이런 거지. 저 새끼가 완전 날 묻어버리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 아예 못 올라오게 자기 의식에서. 엄마를 완전 묻어버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때 이제 내 상황이 뭐냐면 얘가 이제 고3을 끝나고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엄마한테 엄청 집착을 하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막 바쁘고 엄마는 왜 이렇게 바깥으로만 다니고 자기를 안 봐주냐 뭐 이런 게 너무 섭섭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걔가 걔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기질 때문에 나랑 이렇게 되게 결탁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애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엄마밖에 없어 이런 게 됐었고 나도 걔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얘를 낳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아주 단단히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얘가 그게 자기가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근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계속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막 그랬을 때 꾼 꿈인데 얘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지. 그게 뭐냐면 걔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세계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 지각 변동이.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이게 갈라졌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지. 그런데 엄마를 이렇게 붙들고 싶은데 엄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각 변동 안에 있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걔를 놓는 과정에서 얘가 놓는 과정을 내가 그 땅속으로 이렇게 손을 놓는 걸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엄마는 그 안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이게 다시 닫기는 그러면서 얘랑 나랑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상징이에요. 그거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옷 한 벌 사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축하할 일이다. 이제는 쟤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고 걔가 약간 아예 묻어버리기 좀 섭섭하긴 했지. 그러게요. 가끔. 근데 너무 그렇게 안 하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거든. 왜냐면 걔는 불안하니까 날 또 건져 올릴 수도 있고 내가 또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우리 모든 신화에 엄마가 불러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고돔과 소모라의 그 전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거든. 그만큼 부모랑 분리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얘는 20살에 그걸 성취한 거지. 한 번의 성취.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부모와 분리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떤 정서적인 분리는 일어난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 죽음, 부모의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부모가 죽고 나고 이제 딱 땅에 묻히면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사실 없으면 정말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엄청 살죠. 엄청. 그게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성장을 만들어.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부모가 있지만
그 정서적으로는 그런 분리가 일어났다는 걸 꿈으로 이렇게 알려준 걔한테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였다고 나는 느껴였어요. 그 꿈을 꿨을 때 그 선생님의 반응은 이랬잖아요. 그 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걔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걔는 꿈 상징을 잘 모르잖아. 아 그렇구나.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의식화가 잘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이제 정서적인 통과 의례를 겪어도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런 꿈을 꿨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하지만 걔는 뭔가 나하고의 그 거리감 그 이후에 굉장히 분리된 정서적 반응?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현실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걔랑 나랑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대학생이 될 거니까 옷을 사주러 나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막 이러잖아. 그러면 엄마 아주 정색을 하고 이런다? 엄마 색깔을 나한테 입히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그리고 난 이제 얘가 여행을 떠나더라고. 되게 이렇게 친구랑 가는 그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을 그렇게 즐겁게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 자기도 이제 뭔가 마음 편안하게 분리가 일어났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무슨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있잖아. 막 세상을 다 건진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뒷다리를 잡는 게 자기한테는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랑 떨어지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또 그렇게 좋군요.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 표정이 있잖아. 그 전하고 달라요. 현실에서도 그랬군요. 옷을 입히지, 난 근말에 있잖아. 그러면은 내 소개로 있잖아. 그러면은 돈도 내 돈을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옷은 사달란다 또. 카드는 끌고줘야 입생이자. 하지만 뭐 지가 정서적으로 성장을 했다니 또 받아들이긴 했지만. 축하할 일이네요. 기쁜 정말. 일이지만 기쁘기만 하지는 않아요. 되게 섭섭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땅에 묻혔잖아. 뭔가 땅에 묻어버린 저놈 새끼가 나를 다 묻어버리는구나. 섭섭하지만 축하해야 될 일인 거죠. 나는 그 쓰라린 마음을 내가 수습해야 되는 거지. 걔를 또 걷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있잖아. 아이들 모유 수유를 하잖아.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고 날 때 애들을 젖 끊을 때 있잖아. 딱 그 느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때 진짜. 젖을 우리 애 낳는 것보다 사실 젖 끊는 게 더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막 젖이 막 거의 턱 밑까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자 젖이 그 애가 계속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애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젖을 끊어야 그 더 밥을 많이 먹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20살까지 얘를 키웠지만 얘가 더 어른이 되려면 내가 이 젖이 뿌르는 거는 내 문제지 걔한테 그거를 내가 젖이 있다고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걸 끊어주는 거지.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엄청 드는 힘든 일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걔는 떠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는 끊고 이제는 자기 혼자 서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게 나의 도리인 거죠. 그 시점에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게 되게 기쁜 일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매 순간 아이의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이를 서서히 분리해내야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